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우리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 연휴 앞두고 그래도 갖고 있는 종목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수요일인데 상승장이었습니다. 수요일인데 빨간불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수요일도 이런 날이 있어요. 거의 열에 9번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되실 건가 아닌가? 이제 코스피가 완벽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이시나? 아니면 이제 오늘 보면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도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액면 분할을 한다고 또 하니까 여러 소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는데 우선 최근에 좀 보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사실 이 시장이 작년까지 1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코스닥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시총 크기도 비교해 보면 그랬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월 들어서 이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 저 PBR 주들에 대해서 끌어올려 버리겠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국내 이제 주식 내에 자사주 소각만 전체를 다 없애버린다면, 소각해서 없애버린다면 코스피 지수가 3,700-8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보일지는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코스닥 거래 대금은 많이 죽었고요.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는 저 PBR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형주 위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현대차 그렇게 팔지 마시라고 누누이 얘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또 팔았다고 오픈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 PBR주들이 우선 치고 가요. 쭉쭉 가요. 쭉 가는데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상승을 멈추긴 하겠죠. 근데 금방 멈추진 않고요. 아마 추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현재 재미가 없어요. 여기 현대차 차트인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이에요. SK 하이닉스 볼까요? 별 움직임이 없어요. 좀 답답하긴 해. 근데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종목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이제 상장된 종목 현대차나 예를 들어 도요타 비교해 보더라도요. PBR 추이 자체가 굉장히 좀 격이 큽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미국 내 상장된 IT 관련주들이 있죠. 가장 싸다고 하는 종목이 인텔이에요. 인텔이 한 2배가량 좀 안 되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 1.5배 정도 PBR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거의 요즘에 좀 떨어져서 8배 수준이고요. 봤을 때 IT 쪽보다는 국내 IT 쪽보다는 이쪽 자동차 쪽이 더 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너무나 조금 정책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일 수도 있었죠. 자동차 3인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매기가 쏠리는 겁니다. 쉽게 이제 멈출 가능성은 낮고 한동안은 이 추세를 유지할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한 7월, 8월 달에 보였던 자리와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보였던 자리 자체의 고점 영역 자체가 라인 자체가 수치상으로 한 2,650포인트 정도가 돼요. 여기를 과연 어떻게 잘 뚫고 가느냐. 그다음 보셔야 될 게 2022년 주봉으로 볼게요. 자, 2022년도에 짧게나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한 2,700포인트부터 해서 2,750포인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우선은 시장이 우선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고점 2,650포인트 위로는 갈 거고요. 그다음에 2,700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맞아요. 구정 끝나고 바로 2월 안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정책 더 세게 드라이브 하면서 3,000포인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올해 초에 예측치로 내놨던 올해 이제 코스피 밴드 상황을 사실 3,000포인트를 딱 찍은 증권사는 거의 없어요. 바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증권가 쪽에서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거론할 거예요. 핑계는 이거죠. 정부 정책이 바뀌었지 않느냐. 네, 그겁니다. 저는 사실 올해 계속 3,000포인트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기억하실까요? 계속 드렸습니다. 거기에 싼 종목, 코스피 종목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셔야 된다. 코스닥이 조금 위태위태한 건 2차 전지 관련주에 트럼프 영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그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올라가는 게 진짜 진성으로 올라가는 걸까 싶은 거예요.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수급 상황 보시면은 에코프로 거래량 대비해서 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보기도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제가 계속 2차 전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좀 오를 듯 하다가 다시 또 꺾이는 그림이 나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얘기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고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크잖아요. 하반기 돼야 이제 좀 풀릴 건데. 그래서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뭐 에코프로 라인도 2차 전지들이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계속 움직일 건데요. 코스피 위주로 해서 반등은 더 나올 거라 코스닥 종목들이 2차 전지 영향으로 좀 밀릴 수는 있지만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다음 순환매는 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그래서 PBR 1배가 안 되는 종목이 우리나라 1,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네. 1배만 넘어가도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넘어가도.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역시나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짚어주실 때면 이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또 혼자서 시장을 볼 때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시황 분석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들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를 주셨고요. 매수가
매수가가 72,000원에 비중은 40%이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니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했는데요. 탈모 치료제로 좀 이슈를 크게 받았던 적도 있는데 비중도 40% 이슈고 매수가가 지금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 상담 주신 분 사실 아마 그냥 다 내려놓고 계신 마음에서 여쭤보실 것 같아요. 72,000원 가격이면 제가 차트에서도 이제 라인을 잡아놨지만 진짜 궁금한 게 21년도 저때 예전에 사셨는지 아니면 23년도 요때 잠깐 꼭지를 그리면서 요 며칠 없었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때다 5월 달 작년 5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본인이랑 주식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심각해요. 네. 이게 종목 자체가 시총 자체도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총이 1,000억대 였다가 1,500억대였다가 뭐 한 7, 800억, 500억으로 떨어지면은 그 종목들은 다시 가기 편해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단위 종목이었다가 시총이 지금 떨어져서 6천억대, 7천억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상황이잖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게. 근데 우선은 그래도 뭔가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 빠져봤자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더 이상 뭐 크게 빠지기는 제한적이에요. 매수가에서 여기서 뭐 좀 더 빠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티도 안 나실 거예요. 티도 안 나는 상황이고요. 거의 다 내려왔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반등을 과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2월부터 해서 계속 급등 나오면서 했었던 가격대 항상 이슈가 터지면은 다 세력들은 털고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1년 내내 그 유지가 횡보를 했던 건데요. 지지선 라인 자체는 지금 현재 형성은 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뭐 어떻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도 사실 조금 기대는 하고 있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상승 주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또 크진 않습니다. 밀리더라도 여기서 또 뭐 살짝 좀 밀려서 뭐 24,000원대 정도 오면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횡보하거나 할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가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이슈가 터지더라도 첫 번째 3만 원에 맞고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 35,000원짜리 떨어질 거예요. 이 두 자리 자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돌파하면 그나마 5만 원은 보입니다. 자, 근데 7만 원 안 보입니다. 물 탓이라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상황 기다리고 버티고 계시다가 마이너스 50%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시라면 마이너스 한 40%, 30%까지는 각오하시고 버티시다가 나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원금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종목으로 드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매년 이제 10배거 종목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10배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이 종목 하나로는 대응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적당 수준에서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35,000원 부근을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 1차적으로 이야기를 주셨고요. 손실폭이 40%대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슈어 소프트테크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 10%인데요. 자, 이 스마트카 수요 증가에 대한
일단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힘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장 종가 살펴보면 5,640원입니다. 매수 단가가 6,800원대이신데 자 이 종목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여기 또 매수하신 가격대가 6,800원 가격이세요. 라인을 또 잡아보니까 여기 이 정도 사셨네요. 자, 누구나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뭐 한 번씩 좀 이렇게 튀고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가나 싶어서 매수하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꺾이는 그림이 나왔어요. 1월 내내 좀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기도 했단 말이죠.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 좀 주가에 좀 새로운 방향을 잡아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들도 좀 털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좀 돼요. 실적 베이스를 거론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오늘은 첫 두 종목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을 주는 그림이 좀 있었는데 잘 보시면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요. 많았던 적이 언제냐면 상장하고 나서 요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5월쯤이겠죠.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 거래량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은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거래량 많았던 가격 자체가 어디냐면 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7,000원대 요 가격대입니다. 7,000원대, 뭐 좀 높으면 8,000원대 요 정도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작하고 나 쭉 요 상황이니까 많아진 상황이. 그러면 현재 가격대부터 해서요. 이게 한번 밑으로 꺾였었잖아요. 작년 9월부터 꺾이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럼 요때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랑 이때 구간 자체 올라오면은 한 몇 개월인가요? 7,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물려 계신 분들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시장도 꺾이다 보니까 이게 이때 그냥 같이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기관들도 일단 빼고 보자라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좀 잡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특정 이슈가 좀 있어서 좀 급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슈 나오더라도 큰 반등은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반등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럼 그때 적당히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원금만 오더라도 파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수익은 내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을 만약에 내시려고 하시더라도요.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간다. 만약에 이제 이슈부터 올려친다 하면은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 이상을 다시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8,000원대 넘어가는 순간 9,000원부터 매물벽 자체가요. 두껍게 다시 존재하기 시작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팔려고 안 달라는 사람도 저 위에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가격이 낮으시니까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으니까 한 번의 반등을 잘 노리시고 매수가 근처만 오시더라도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서 이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 싶으면 그때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종목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맥스트를 주셨고요. 21,952원 매수가의 19% 비중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6,360원인데 이게 CS 이야기 나올 때 잠깐 시세를 주긴 했었지만 그와 별개로 좀 매수가가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단가가 오늘 세 종목이 다 쉽지 않네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맥스트 단가가요 22,000원쯤 되세요. 차트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보시면 이거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적을 열어봐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실적을 기본적으로 그래도 매출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익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매출이 20억대예요. 20억대. 작년은 10억대인가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분기까지 9억이니까. 이게 살아날 수가 있나? 종목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잠깐만 차트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공시사항도 잠깐 봐볼게요. 이게 사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방송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보고 해결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자. 뭐 전환가액 조정이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올해 나온 게 없어요. 작년부터 해서 뭐 없어요. 예. 뭐 탑업인 주식 취득하는 게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뭐 60억 인수하는 거고 원체 이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올해 좀 인수를 미리미리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 당시에 사셨는지는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으나 우선은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라 판단을 하고 역시나 이 종목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쉽지가 않고 이거를 지금 뭐 물을 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투자 실패하신 거예요. 투자 실패하신 거고요. 투자 실패 인정하셔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리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계속 끙끙 앓고 과거에 벌어진 일 저도 수십억 손해본 적도 많아요. 왜요? 저 고점에 안 팔아서. 근데 이게 맞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이제 좋게 수익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종목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새롭게 가셔야 돼요. 새롭게 가셔야 되고 좋은 경험이었다 판단하시고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한번 반등 나오는 거 본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한번 기다려는 보세요. 이슈를 받고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급등이 나올 때는 꼭 정리를 하시고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요. 투자 실패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장중에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방전지고요. 네, 세방전지. 매수가랑 네, 비중. 75,300원에 20%. 75,300원에 20% 비중.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17%대 그래서 상승 고민돼서요. 보였는데 네, 세방전지 궁금하시다라고 합니다. 매수가 75,300원인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문의 안 한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하. 지금 기다렸다가 수요일 기다렸다가 주문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가 짠 거 아니고요. 리얼입니다. 원체 이제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네, 궁금한 게 너무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팔려다가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저기 상담은 받고서 팔려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거래량은 터지고 오늘 완전 끝까지 잡아놨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런 차트 그림은 많이 아시겠지만 더 가는 차트이긴 해요. 조금 더 가는 차트인데 위에 사실 조금만 더 가서 8만 원 넘어가면은 매물벽도 없어져서 그림이 더 이쁘게 아니다. 제가 뒤를 보니까 단기 고점으로는 8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차트 대응으로 말씀드리죠. 완전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추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이 종목은
매도하는 시점 이상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측면으로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혹여나 갈 수 있는 라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가격 추이로는 86,000원 정도까지 나와요. 85,000원, 6,000원. 거기가 아마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아마 고점 자리일 거예요. 8만 한 5, 6,000원 정도. 그 자리가 제가 볼 땐 1차 고점이야. 1차 고점은 넘었고 2차 고점이에요. 그래서 1차 고점은 7만 원이었고요. 2차 고점이 이제 8만 5, 6천 원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수급 상황도 나쁘지도 않고 이슈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죠.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 매수가 75,300원이시잖아요. 그 자리를 사실 깨면은 정리하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가격 매수하신 가격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보셔야 될 자리는 65,000원이긴 한데 그 자리 깨면은 원래 정리긴 하지만 근데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 7만 사실 1,000원대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아마 성에 안 차실 거고 기술적으로는 7만 1,000원 이탈하면 팔아야 돼요 원래. 기억은 해두시되 내일 아마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한 8만 진짜 3,000원에서 8만 6,000원 사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만 한 맥스 5, 6,000원 보자고요. 그 이상 그 이상은 내일 한 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차트는 더 가는 차트예요. 꽉 차가지고 더 올라가는 차트예요. 고민되네요. 내일 봐야 돼요, 사실 이거. 그럼 내일 팔아야 되겠네요. 일단. 내일 봐야 내일 이게 약조정이 나왔다가 뭐 구정 끝나고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우선 내일 상황 봐야 되는데 이건 내일 보면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정을 제가 지금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은 지금 차트는 더 가는 차트는 맞긴 하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예요. 네, 그래서 우선 내일 상황 보시되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내일 급등이 한 번 더 나오면 8만 한 3,000원에서 5, 6,000원 사이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밀린다 할 때 7만 5,000원짜리보다 사실 더 내려오긴 해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7만 한 5,000원 깨지면 위험하긴 한데 그게 아니면 다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요 정도만. 그리고 시총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오늘 현재 거로 잠깐 볼게요. 올라쳐서요. 오늘 시총이 1조 800억이 됐어요.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가는 그림이라 이런 종목은 그냥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드라이브 걸면 세게 걸어요. 많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것도 나름 이제 그 저 PBR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PBR이 좀 낮은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기대는 조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실적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제 아직 안 했나? 잠깐만요. 실적 발표 하지 않았나요? 발표를 했어요. 아직 2월 5일 날 나왔네요. 잠깐만 볼게요. 매출액이랑 이익 부분이랑 괜찮게 잘 나왔어요. 실적이 완전 좋네요. 근데 올해가 아마 더 잘 나오겠죠? 더 갈 것 같은데. 조정 받아도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우선 내일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상황 보시고 7만 5천원짜리 이탈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방전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7만 5천 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김선윤 전문가님 만나보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아난티 아난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50원, 네,
20%. 네, 아난티 1,25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아난티 오늘 종가가 6,300원입니다.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아이고, 올라올 것 같은지, 그게 뭐 저 PR 해당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이제 작년 실적이 원체 좋다 보니까 저 PBR 관련주를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예. 실적이 이제 정말 좋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자, 이제 올라갈 때가 저는 된 것 같은데 저도 예. 사고 싶네요. 네. 예? 저도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어요? 예,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예. 예, 그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매수가까지 과연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10,000원대 이상으로 가려면 이게 가격적으로 2년 전 가격인데 자, 우선은 지금부터 떨어질 가능성보단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물타기 해도 되겠어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얼마나 많이 사실지 모르겠으나 예. 가능하시면 진행하시고 이게 근데 그 10,000원 단가 기준으로 지금 그 매수 대응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8,0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8,000원 정도면은 나쁘진 않겠다. 근데 8,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아마 그냥 그 만약에 지금 사신 것만큼 더 사시면 그냥 그 똔똔 처리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신다면 저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진짜 현재 추세에서 뭐 차트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제 판단은 매력도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뛰기 시작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예.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난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주셨고요. 매수가 32,800원에 10% 비중인데요. HL 만도가 오늘장 종가 이렇게 살펴보면 딱 매수가이시거든요. 어제 급락을 하셔서 노리신 건지 아니면 들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32,800원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문자인가요? 네. 네네. 자, 우선은 보면 HL만도 저도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현대 기아, 뭐 현대 모비스 보더라도 HL만도 빠질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주가가 이제 어제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게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자면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 좀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들어요.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 기관들 그냥 좀 진짜 다 패버렸다 표현하죠. 그냥 갖다 던져버렸어요. 야, 이렇게까지 패나 싶은데 조금 저는 가격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시선 쏠림 자체가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 현대 모비스 자동차 업황으로 싹 모아서 한번 쳐다봤을 때 HL 만도까지의 시선이 이게 막 가는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현대나 기아나 현대 모비스가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부품주 쪽으로 같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이슈가 있으면 외인들, 뭐 기관들 입장에서 그 신용 등급에 따라 그 더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또 금액도 있기 때문에 또 매력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더 빠지는 건 제한적일 거라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다. 그 상황이고요. 차라리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가 난 좋아요라고 하신다면은 현대 모비스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모비스보다는 좀 더 나은데 그렇다고 현대 모비스 그렇게 또 좋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이 아직은 시선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쪽 자동차 업황 저 PBR 관련주들이 쫙 치고 올라간 다음에 부품주는 약간 소외받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다시 갈 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기대는 조금 낮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적당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테니까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통해서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TMC에 네, TMC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20%에. 네, 25,0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3%대 하락을 보였고요. 18,0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게 너무 반갑게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아, 이게 무상증자 한다 해갖고 제가 아하. 받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계속 내려가네. 무상증자 해서 받으셨구나. 이것도 해갖고 이제 추매를 해갖고 네. 평당가를 낮춘 거거든요. 자, 우선은 무상증자 비율이요. 네. 보니까 1대1이네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무상증자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아침 방송에서. 네. 11시 15분 방송에서 아마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저를 따라서 소룩스 매매를 하신 분들은 무상증자 마스터가 되셨어요. 다. 네. 무상증자란 이런 거구나. 몸소 한 달 동안 느껴보시고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지만은 났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로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제 처음 해봤어요, 이 무상증자는. 예, 그래서 아마 잘 모르셨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이 좀 12월 말 정도에 했는데 네네. 하고 그 이튿날부터 뚝뚝뚝 막 떨어졌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무상증자 강의를 진짜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렸는데 제가 앞에 앉혀놓고 사실 공부를 해드려야 돼요. 예, 이거를 제가 진짜 한 몇십 번을 얘기 드리고 있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선은 무상증자 그 신주가 25일 날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네. 이날 사실 원래는 권리공매도 날인 23일 날 다 파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정리를 안 하신 것 같고 이거 매수가 25,000원이니까 저번에 받은 게 아니고요. 저번에 12월 말에 그거 뭐 했거든요. 12월 말에 사셔가지고 오케이 이제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일날 권리 그게 돼갖고 네. 이제 일단은 120주를 샀는데 120주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은 반으로 떨어졌을 거고요. 그거는 그렇죠? 받았는데 일단은 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요. 이거를 그러면 자 우선 제 질문 드릴게요. 권리공매도 진행은 안 하셨고 전혀 뭔지 모르시고 모르고 이제 그날 그쵸. 12월 말까지 하면은 무상증자 1대1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예, 그래갖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무상증자 권리락일 생기면서 단가가 기준가가 25,800원이고 하나 그냥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투자 실패하신 거고요. 예. 하나 팁만 드릴게요. 예. 무상증자를 개인들이 대응하실 때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보실 줄 아시는 것은 몇 대 몇 무상증자인지는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무상증자 공시가 떴다고 해서 그날 바로 따라 들어가면은 바로 손해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 무상증자할 때 은행을 끼고 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 무상증자 내용을 무상증자 공시한다는 걸 미리 알고서 한 달 전부터 매수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 공시하는 날 팔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요. 굉장히 허다해요. 무상증자로 나 돈 벌었다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보가 다 이미 샜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 나오는 날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 있어요. 잘 보시면 TAMC 같은 경우 무상증자 결정이 12월 18일 날 있었어요. 12월 18일 날이 언제냐면요. 날짜상으로 보자. 여기네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쯤인데. 그날 TV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11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간 거예요. 보통 무상 3,000원에 샀거든요. 맞아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등등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관들과 은행들이 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스케줄상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미 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나름 입을 통해서 이 내용이 번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간 거고 이게 참 문제인데 무상증자 공시가 딱 뜬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와 무상증자 좋은 거다 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미 다 그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진짜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아마 거기에 조금 뭐 피해를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종목 이제는 그 무상증자 얘기는 잊으셔야 돼요. 네, 그러시겠네요. 예, 오로지 종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서 주가가 잘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TMC의 사실 작년 실적이나 이익 부분을 보면은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해갖고 샀는데. 예, 매우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추이상으로 보건데 우선은 그래도 바닥은 잡혀 있는 상황이라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기다리셨다가 네. 반등 나오면은 다시 2만 몇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 걸려도. 그때 네. 보시고 정리하셔야 되지. 지금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상증자 이제 끝났고 그 의미 없고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빠졌다 올라온다는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되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리셔야 되는데 거기로 하기는 너무 손해가 맞아요. 많고. 근데 15,000원 이탈하면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또 보여요. 만약에 또 좀 올라간다면 추매를 또 못하게 하면 아니, 절대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 예. 가지고 계신 것만 대응하시고요. 예. 혹시라도 이제 반등 나오거나 갑자기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저한테 상담 꼭 신청해 주세요.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이 진짜 힘들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기가 많아서. 오늘 진짜 운 좋게 이래 됐는데. 네네.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 예. 제가 시간 네네. 관계상 봐드리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스럽고요. 네. 다음에 미리 일찍 연락 주시면 네. 꼭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네. 보시다가 종목이 좀 도저히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빠르게 다음 상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미약품 주셨고 매수가가 35만 원에 30% 비중인데 오너일가 분쟁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 오늘 종가 33만 7천 원입니다. 5% 가까운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그 35만 원짜리는 넘어가면 매도 자리였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아침 방송 추천을 많이 드려가지고 수익을 잘 봤어요. 근데 우선은 조정 받는 게 당연한 자리였고 1월은 다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락 추이는 아니고 다시 한번 올려칠 건데 수급상으로 기간 일부 물량이 있고요. 우선 뭐 실적이 먼저 좋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죠. 다만 이제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한 다시 37만 원, 38만 원대 도전을 다시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급하게 이거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위로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거나. 근데 35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 37, 8만 원 다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 보시다가 대응하시고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상담 신청을 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 시간 1시간 이후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지난 이후에 이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고가에 매수한 바이오니아는 원금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죠. 만약에 손실폭이 40%대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목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는요. 종가 기준으로 75,000원을 이탈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크게 수익 실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